네. 네, 영민님, 조은영 문장님, 혼돌이님, 재테크신님, 복길이님, 권정희님, 나오시보님, 네, 랜드로버님, 네, 반갑습니다. 머리가 이상해진 거. 잠깐만. 네. 자,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시세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네. 제목 시세 조사에 대한 소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거창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신건 오늘 보고 잠깐 하고 네, 한희준 반갑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건 건수 많지 않아요. 건수 많지 않고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딱 하나,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잠깐만 이게 있었네 또. 신월동, 신월동 빌라인데 이거 왜 안 봤지? 이제 무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신권 빌라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지금. 예. 5층이죠? 음. 이거 엘베 없는 것 같은데? 엘베 없고, 야, 이거 평수는 큰데 또 투룸이네? 그래서 아마, 패스한 것 같아요. 크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 오늘 발견한 게 아니었나? 딱 하나 나왔었는데. 예, 백효우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머리 자르고 왔어요. 머리 자르고 왔어요, 오늘. 네. 자, 보세요. 요거 하나 보이더라, 요거. 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보시면, 건물이 그렇게 낡지 않았어요. 뭐,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안에 상가도 좀 들어가 있고, 야, 이거 대박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음. 이 위치를 보세요. 위치가 끝내주죠. 코너 자리입니다. 코너 자리. 코너 자리예요. 코너 자리. 여기 보면은 사거리.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상업 지역은 아니고 보시면 주거 지역이거든요. 주택가는 맞아요. 주택가는 맞는데 도로가 좀 큰 주택가. 그러니까 상가들도 좀 많이 좀 들어와 있고 그렇게 뭐 썰렁하지 않은 주택가 이거죠. 요거예요. 보시면은 뭐 주택가긴 하지만 주거지역 바로 이제 근처에 상업지역 들어가 있고 그 영등포는 여기 신도림 쪽은 아시지만 제가 여기 지분으로 낙찰받은 땅도 여기 신도림 쪽인데 어디더라? 이쪽이었나? 이 밑에였다. 신대방 쪽이었나? 어디 뭐지? 어디? 뭐 위치를 모르겠다. 일단 이 끝에 이쪽이었던 것 같아. 여기 다 중공업 지역이죠. 네, 중공업 지역이고 아무튼 예. 입지적으로 보면은 영등포역에서 좀 가까운 편이에요. 영등포역에서 가까우니까 뭐 신길역하고 영등포에도 가깝네. 한 1km 되네요. 네. 그렇게 뭐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한 전철역에서 대부분 여기 신풍역하고는 한 7, 800m. 예. 신도림하고도 가까운 편. 거의 한 1점 몇 킬로 되는구나. 예. 그 뒤쪽에는 여기 앞 스타벅스 있네. 뒤쪽에는 여기 아파트들 좀 있고, 그죠? 네. 나쁘지 않은 동네죠. 딱 봐도. 네. 이거 딱 봐도 괜찮은 동네. 괜찮은 지역. 자, 보시면 31평 대지만 나왔고 6억 6천 3백이면
감정가는 근데 이제 9억 4,800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한 3천 이상 정도 잡힌 것 같고, 근데 이제 70%로 시작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건물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건물이 위에 올라가져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가치를 조금 낮게, 그죠? 요거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거냐라고 봤더니,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요. 같은 사람이에요. 현재도 주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 주인이 같은 사람인데, 지금 이 토지만 나왔기 때문에, 예,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고, 근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냐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죠? 왜? 토지를 갖는 사람이 갑이니까. 그죠? 그 토지를, 뭐, 이거는 뭐, 낙찰 받은 다음에, 음, 바로 뭐예요? 지료 청구를 해야죠. 예. 물론 이 건물을 좀 저렴하게 뭐, 매입하면 좋겠지만, 뭐, 팔기 싫다 그러면 지료 청구를 하고, 그죠? 예, 그 2년 동안 이제 청구는 일단 하되, 2년 동안 모아서, 안 낸 거 모아서, 가압류 같은 거 때리는 거죠. 예. 가압류를 때려서 뭐 경매를 치든지 철거 소송 같은 거 뭐 하든지 경매를 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경매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평당 이 영등포구인데 평당 2천만 원 남짓 하니까 예, 상당히 매력 있는 매력 있는 후짐은 맞다. 예. 다만 저희 같은 게 좀 출구 전략은 좀 있어야 된다. 신권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죠? 근데 출구 전략이 또 확실한 사람은 들어올 거죠. 예. 요거를 어떤 약간 장기 좀 뭐지? 시간을 좀 천천히 갖고 여유 있게, 그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료 청구해가지고 싸게 이걸 건물까지 먹으려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실 분들은 해도 되죠. 그죠? 이 건물을 뭐 먹든지 나중에 뭐 하여튼 뭐, 나 이거 다 부시고 싶어 그러면 철거 소송 같은 거 해가지고 뭐 하면 되니까. 그죠? 예, 임혜숙님 반갑습니다. 예. 이거 철거하고 새 건물 짓고 싶어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그냥 토지만 사서 나중에 팔겠다 그러면 철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팔면 되겠죠. 예, 나대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뭐 매매 차익으로. 다만 이제 시간은 좀 돈은 좀 뭐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해야 될 거고. 그죠? 대출을 안 받을 거면, 예, 보랏빛 임선님 반갑습니다. 대출 안 받을 거면 내 돈이 여기 이제 묵혀 있는 거죠. 이건 딱 봐도 돈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 예, 그죠? 있으신 분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금액이, 강제경매, 여기 신협에서는 안 걸었네, 경매를. 그죠? 금액이 이거 얼마 1억밖에 안 되죠. 예, 1억밖에 안 돼서, 이거 이제 개인이 강제경매 친 거라서, 그죠? 개인이 강제경매 친 거는 대부분 뭐예요? 감정 싸움일 확률이 높아요. 조금 뭐, 조금 빚을 뭐 그 좀 돈을 좀 안 갚고 버티거나 조금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이제 늦게 갚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말 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일부를 갚아서 취하시킬 수도 있는 거고 취하 여지는 다분히 있다. 취하 여지는 다분히 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임차인들이 있긴 해요. 임차인들이 있긴 한데 뭐 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도 진성 임차인인지도 조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철거를 위해서는. 네, 철거를 위해서는. 이게 좀 특이한 게 이제 그 건물 등기부까지는 존재하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건물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건물 등기 한번 볼까요? 이게 집합 건물로만 나와 있을 거야, 그죠? 건물로 나와 있네요, 그냥 건물. 그죠? 등기부 가지고는 이게 어떤 종류의 건물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건축물대장 원래 봐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 예, 보시면 이게 미등기 제시의 건물은 뭐야 또? 멸실 통보에 의해 폐쇄된 건물에 대한 등기되네 이게. 이거는 좀 지자체에다가 한번 물어봐야겠죠. 예. 그죠? 이거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이게 그 혹시 그 계산으로 자산 그 뭐 잡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 이게 매입했을 때 이게 직접 가 보셔 가지고 이제 뭐 혹시나 주택 같은 것도 섞여 있다 그러면 뭐 주택 수에도 잡히는지 그 얘네들이 이게 뭐 건축물 대장도 없고 이런 뭐 등기 자기네 이제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자기네 자산 대장 따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지. 요 안에 만약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주택서 포함되면 또 재산세나 뭐 이런 것들 주택수 뭐 이런 거 다 포함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까지 좀 꼼꼼히 조사해 가지고 예 들어가셔야겠죠. 개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권 예 어 감정가가 이게 시작가 게 세냐. 방은 뭐야 방 두 개네? 아이씨. 아이씨 방 두 개였어. 방 세 개인 줄 알았는데 방이 두 개였습니다. 사곡동 신길동 근린상가? 신길동의 갤럭 이거 저거죠. 근생이죠. 네, 근생 빌라.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 자, 선순위 전세권.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경매 신청을 해 버렸어요. 예. 요거는 그냥 권리 분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음 이 사람은 이 사람 입장에선 자 보시면 자, 자, 이 사람이 전세권이죠. 그죠? 가장 최선 순위 설정이에요. 외관 명패서는 없지만. 예. 야,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요걸로 봐서는 예, 예, 만지면 안 아파님 반갑습니다. 요걸로 봐서는 전입신고를 지금 안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세대 열람 다시 떼봐야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전입을 안 했다. 그리고 전세권만 이제 등록을 했다. 예. 그죠? 여기까지는 좋았어. 전세권까지 이렇게 그 주인한테 동의 받아 가지고 한 것까진 좋았는데 자 전세권은 예 리치월드님 반갑습니다. 전세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나요? 되죠. 예. 7개 안에 들어가죠. 그죠? 저당, 근저당, 뭐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전세권이잖아. 그죠? 자, 이게 말소 기준 등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경매 신청을 또 해 버렸어.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된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하든지 배당 요구를 하든지. 그죠? 뭐 경매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 하는 거 뭐 당연한 거고. 여기 해 버리는 바람에 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돼 버렸어. 그죠? 그럼 말소 기준 등기 이하는 다 소멸. 일단 등기는 다 소멸되죠. 예. 그죠? 음. 자, 소멸되는데 소멸돼.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자, 당해세로 보이는 게 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건 당해세겠죠. 지방세. 예. 그죠? 그다음에 영등포구 또 압류 들어왔네. 영등포구에서 엄청나게 압류 들어왔죠. 그다음에 또 포천 세무서에서도 압류 들어왔어. 자, 포천 세무서는 왜 들어왔지? 이 사람이 포천에 살다가 이사 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만, 아무튼 이것도 뭐, 이게 뭐, 당해세, 그러니까 그 종부세가 아니라면, 이것도 일단 조세 채권이니까, 예, 뭐, 이건 상관없겠다, 근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다 왜 상관이 없냐? 지금, 일단 여기 만약에 전입일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따져봐야겠죠, 법정기를, 그죠? 예. 요런 거는 다 당해세고, 그죠? 아, 근데 여기서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소통 방송이니까. 자, 이거 낙찰자가 낙찰 받았어요. 예. 뭐 1 차수에 받던 2 차수에 받던 뭐 3 차수에 받던. 자, 요게 자,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낙찰자가 2억에 낙찰 받았다. 2억에 낙찰 받았어요. 뭐 한 2차 두 번째 차수 정도 돼 가지고 맞나? 8, 26. 아, 안 되겠다. 3 차수에서 받았다고 할게요. 3 차수에서. 낙찰자가 2억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낙찰자가 그러면 이거 뭐예요? 보증금 2억 3,500인데 얘는 다 못 받죠, 배당을. 그럼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수할까요, 안 할까요? 그 당해세도 또 있죠. 그죠? 예. 얘가 또 먼저 가져갈 거 아니에요. 당했으니까. 배당 받을 때. 음. 아니, 저기 뭐야. 아시는 분은 대답을, 예. 인수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해주세요, 빨리. 예. 아시는 분 OX로, 예. 예, 분당님 없다. 그죠? 예. 안 한다는 또 뭐야. 뭘 안 해, 뭘. 예, 안 한다가 없다예요? 예, 한혜주님 없다예요? 어. 입찰 안 한다고? 어. 그죠? 입찰을 안 한다고? 그러면 입찰 안 하면 되지. 낙찰자 인수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인수 안 한다. 예. 그죠? 인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신가요? 어. 인수한다. 그죠? 예, 그죠. 이거는 인수를 안 하죠. 그죠? 인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예. 그죠? 당해세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낙찰받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전입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전입을 했었어야지. 물론 뭐 주인이 "그럼 전입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전입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요게 근린상가로 돼 있으니까, 주택으로 안 돼 있으면. 그죠? 예. "대신에 전세권 해 줄게." 해 가지고 예, "네가 먼저 깨끗한 네가 제일 먼저 최우 선수를 전세를 해 줄게." 하고 전입을 이제 하지 말라고 협의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인수할 수가 없다. 인수하는 거 하나도 없다. 여기 만약에 전입일자가 있다. 그죠? 전입일자가 있고 얘가 또 경매 신청까지 했어. 그럼 또 말소기준 등기 되죠, 되기는. 고때는 얘가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수하죠. 그죠? 예. 왜? 요거는 그 뭐야? 전입을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또 지위를 갖고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지. 그지? 예. 무기 두 개. 전입을 했으면 무기가 두 개야, 두 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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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전세권, 예. 하나는 전세권, 하나는 뭐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죠? 무기가 두 개이면 인수를 하죠. 그죠? 예. 얘가 배당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저기 왜 마술 기준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전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싹 말소되고 끝난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뭐 잘한 거 못한 거 따지기 전에 얘가 지금 보증금 빨리 받고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그죠? 예. 원래는 경매 신청하면 안 되죠. 예. 그죠?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방법이 없어. 근데 이게 얘가 뭐 경매 신청 안 한다고 그래도 그 영등포구에서 이제 나중에 공매로 넘긴다 하더라도 그죠? 뭐 입찰하겠어요? 안 하지. 음. 그래도 그나마 모르지 또. 이거 뭐 전세금 이거보다 더 많이 지금 시세가 올랐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유찰을 많이 시켜서 이제 받을 수는 있겠지. 공매로 만약 나왔다 치면. 공매로 나와도 이거 그러니까 전입신고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전입신고 안 저기 뭐 했다고 가정해서 당연한 거고 이거는 공매로 나와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예.
아무튼 내가 그 경매 신청을 안 했다 그래도 상당히 이제 이거 뭐야 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경매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죠? 경매 신청 안 한 상태에서 공매로 넘어갔다. 그죠? 그러면 얘는 선순위 전세권으로 그냥 선순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순위 얘가 이제 선순위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뭐 배분 요구를 안 하면 선순위로 바뀌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도 안 하고 배분 요구도 안 하면 선순위로 바뀌겠죠. 공매에서도. 그죠? 그러면 전액 인수하는 걸로 되니까. 하여튼 회수는 어려울 거다. 조금 고생을 할 거다. 그래서 얘가 돈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근데 뭐 이 가격 이상으로는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겠죠. 어차피 뭐 대항력도 없잖아 이거. 그죠?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생 빌라인데 아마 투룸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치가 좀 있죠. 그죠? 가치가 있어요. 이런 거. 싸게 받으면 돼, 싸게. 싸게 제가 말씀드린 1억 언저리로 받으면 이런 거 괜찮다. 네. 어? 신길동이네. 그죠? 아까 우리 경매 나온데 잠깐만 그 근처구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생 빌라. 싸게만 받으면 된다. 한 1억 뭐 초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는 법인으로 받으면 대출도 나오잖아요, 또. 그죠? 예. 대출도 나오기 때문에 받아놓으면 나쁘지 않다. 싸게만 받아놓으면. 어디 갔어, 씨. 없는데? 아, 씨. 지워버렸나? 고시원. 인생. 그리고 이제 보실 게, 근데 이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나? 이거 근데 오피스텔 같은데, 느낌이.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게 오피스텔 느낌 나죠? 예. 다른 데는 뭘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음. 야, 이거 좋다, 이거. 근린 상업지역인데? 그래서 높게 지었구나. 아. 근데 이게 이제 빌라 같이 좀 낮은 거였으면 좋았겠죠. 헌집 주고 새 집 받을 수 있는데, 음, 용도 지역이 상당히 좋은데, 아쉽게 이제 이게 아마 이 건물 자체가 여기 있던 뭐 허름한 뭐 빌라나 이런 거 매입해가지고 아마 지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싸게 그냥 갖고 있으면은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화곡동, 성나동, 그, 어, 요 정도? 눈에 별로 그렇게 많이 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신길동에 그 대지로 나온 거랑, 근생빌라, 근생빌라 하나. 오늘 시세조사 관련해서 그, 화요일 날 그, 시세 그 임장을 갔었는데, 음, 그 동영상도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수업 시간 그 숙제 때문에, 예, 시세 조사를 이제 하러 갔죠. 현장으로. 아, 시세 조사 이번에 하면서 조금 이제 뭔가
뭐라 해야지? 좀 어떤 패턴 같은 거를 얻었다고 해야 되나? 예. 패턴 같은 걸 좀 얻었어요. 패턴, 그러니까 어떤, 예. 뭐 규칙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예, 예, 좀 느낀 점이 있어서, 예. 그, 저번에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그, 월요일 날에 전화 임장을 했거든요. 예. 두 명이서 같이 했습니다. 예. 저랑 한 명 더 같이 해가지고. 전화 임장을,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도자 입장에서 일단 조사를, 예, 한, 인당 평균 잠깐, 내가 7개. 12곳? 네. 12곳 정도 조사를 했죠. 예. 제가 한 7군데 해보고, 예. 나머지가 한 5군데 정도 해봤나? 하여튼 그 정도? 예. 해봤는데, 자, 이거 되게 웃겨요. 예. 음. 예. 자, 2명에서 했는데, 자, 한 명은 이제, 한 명은 뭐라고 하고 조사했냐면, 전화로, 한 명은 그냥 경매 물건이라고, 예, 그냥 깠어요. 예. 근데 한 명은 저는 그냥 거짓말 쳐서, 그냥, 어, 주인 행세 했죠. 그죠? 주인 행세로 팔겠다. 예. 한 명은 경매 물건이라고 까서 한 네다섯 군데 조사하신 것 같고, 예. 저는 주인 행세를 했다. 예, 7곳.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예, 시세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 시세 차이랑 이게 좀 태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긍정적, 부정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월요일 날, 예,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실제로 한 거 보여드릴게요. 예. 뭐, 어느 동네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저도 입찰하려고 상담 받으려고 조사표를 작성을 한 거니까. 예.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매물 문의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근데 매물이 많지 않았어요. 매물 몇 개 안 돼요. 5개밖에 안 되죠. 그렇게 막 했는데 안 나와. 매물이 없어. 예, 그리고 매물 찾아서 연락 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연락 안 오고. 매물 한 5개, 매수자 입장에서 이거는 뭐 그냥 있는 거 그냥 얘네들 그냥 그대로 다 우리한테 불러주는 거니. 자, 근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답변을 받은 게 5곳. 예. 저는 한 군데,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제가 7군데 해가지고 한 군데 답변 받았어, 한 군데. 그죠? 예, 다른 분 한 명은, 예, 4군데에서나 답변을 받았어요. 이 경매 물건이라고 까고, 예, 경매 물건이라고 까고 답변 받은 게 이거고, 저는, 좀 크게 할까? 예, 저는 뭐예요? 아, 매물 내놓으려고 한다. 매매나 전세로 이거. 주소 다 알려주고, 그죠? 예. 호수도 그대로 알려줬어요. 예. 예. 그럼 보시면, 경매 물건이라고 얘기해서 조사한 결과가 이거예요. 그럼 전세가 2억 2천, 2억 3천, 2억 5천, 2억 8천까지 얘기한 데가 있었어요. 어, 그죠? 자, 그리고 매매는 2억 7천, 이거 바뀌었다. 우리 바뀌었네. 잠깐만요. 2억 8천, 요거 2억 3천이겠네.
자, 2억, 매매가 2억 8천, 2억 3천, 그죠? 어떤 데는 3억 2천. 물론 이제 지금은 거래가 안 되지만, 예, 조금 장기간, 뭐 이렇게, 한 뭐, 1년이나 2년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가는. 지금 매매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한 군데는 뭐 3억 2천, 전세 2억 5천. 한 군데 또 여기는 2억 8천. 근데 대부분 비슷하네. 예. 비슷해. 예.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이것도 상당히 후하게 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되게 후하게 줬다. 왜냐면 현장 가서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제가 답변 받은 데는 딱 이거예요. 나머지 뭐 한 6군데는 거래가 전세고 매매고 거래 못 하겠다. 그냥 얼마에 내놓고 싶냐고 이 가격을 얘기했더니 절대 쉽지 않다. 절대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한 군데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저번에 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경매 매물에 다른 충수를 전세를 이 정도 가격에 내놓으려고 주인이 한 6개월 이상 놔뒀는데 안 나갔다 이거야. 그래서 얼마에 나갔냐면 3천에 80에 겨우 나갔다. 그죠?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세는 한 뭐 1억 7천 정도 해야 거의 나갈까 말까라고 그러고 제가 얘기한 전세가 이 정도 좀 받고 싶은데 안 되냐 했더니 이거 매매 가격으로 이 정도 내놓으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이 사람도 나름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거가 있는 거죠. 자기가 거래를 해봤으니까. 그죠? 예, 같은 건물 거를 거래해봤으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물론 이분도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 이유를 막 얘기 다 해줘요. 지도를 보고 주소를 보고. 예, 여기는 좀 이런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온도 차가 있는 거죠. 예, 온도 차가. 예, 그죠? 왜 이런 온도 차가 왜 발생했을까? 그죠? 아예 까놓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나름 까놓고 물어본 건데도 예, 온도 차가 이게 예,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자 보세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물어봤어요? 경매 물건이라고 이미 까고 물어봤죠. 그죠? 예, 그래서 뭐예요? 낙찰 받으면 낙찰 받으면 여기서 제가 저 사장님한테 물건 뭐 전세 물건 내놓을게요라고 하고 일단은 뭐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뭐 부동산 입장에서도 뭐 잠재적인 뭐 매물 자기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나마 얘기해 줄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낙찰 받아야 자기한테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낙찰 받아야. 그죠? 낙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럼 아무리 그러면 이게 또 뭐예요? 전화로 물어봤으니까. 그죠? 약간 그게 뭐 좀 정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정성이 좀 떨어지겠죠. 적극성이. 예. 적극성이 떨어진다니까. 낙찰 받고 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낙찰을 받고 나서 뭐 잔금 치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차피 낙찰 받고 잔금 치르면 내 거니까. 사실 뭐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주인하고, 그죠? 예. 근데 낙찰 받고 뭐 할게요? 하고 물어본 거랑 저는 아예 거짓말 쳤죠. 내 주인이다. 예, 주인이다. 예. 물론 누가 살고 있냐 물어보면 사촌 동생 살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뭐 실제 뭐예요? 실제 주인처럼 물어봤더니 뭐예요? 부동산 입장에서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진짜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매물 받아가지고 좀 자기가 중개 수수료 챙기려면 어떻게 해서든 후려치겠죠. 매도자, 막 걔네 입장에서는. 그죠? 어차피 매도자한테는 좀 깎으려고 하고, 그죠? 매수자한테는 뭐, 좀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게 심리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서 이제 뭐 절충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요런 차이들이 좀 생긴다. 요거 해봐야 지금 평균 얼마죠? 평균 한 2억? 잠깐만, 2억 2천, 3천, 3천?
딱 평균이 2억 3천이네. 2억 3,250이네. 그죠? 예. 평균 2억 3,250이네. 그죠? 예. 이건 약간 이제 좀 뭐예요?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예. 긍정적으로. 나름 또 이유도 있었어. 예. 근데 요거는 예, 상당히 리얼하게 본 거지. 리얼하게. 진짜 거래 안 되니까. 왜? 이거 뭐 이 정도 한 이 정도 가격에 2억 5천이나 뭐 하여튼 이 정도 가격에 내놨더니 6개월 동안 전세가 아예 안 나갔대. 결국 월세로 겨우 맞춰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월세를 지금 전세로 환산하면 요거 한 1억 9천 정도 됩니다. 예, 1억 9천. 예. 1억 9천으로 해도 사람들 지금 이자가 비싸니까 3천에 그냥 80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억 9천에 지금 전세 한 5.5% 나오나?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받으면? 뭐 87만 원 나오네. 5.5% 잡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다 월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 아시다시피 학원에서 전화 가끔 전화 임장하는 거 시키잖아요. 실습을. 그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인 행세를 하라 그러잖아요. 주인 행세를. 그죠? 그나마 진짜 파는 사람인 것처럼 해야, 부동산에서도, 아, 저 사람, 팔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더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해보라 그러죠. 예. 그죠? 아니면 옆에 호수 뭐 주인인데 그 옆에 호수로 매물 내놓는 것처럼 얘기하든지. 예. 근데 때로는 경매 물건이라고 예, 까야 될 수도 까고 물어보는 게 더 리얼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전화로 물어보면 안 되고 이거는 현장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냥 현장 가서. 현장 가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그죠? 예. 요즘엔 뭐 부동산 거래도 안 될 거니까 어차피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주면서 그죠? 물어보면 그때는 그렇게 건성건성 대답하진 않겠죠. 그죠? 직접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네, 권혁준님 반갑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가서는 그냥 경매 물건이라고 까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예, 멘토님들이. 예, 그것도 나쁘지 않다. 현장 가서는. 근데 전화로, 저도 전화로 그냥 아예 경매 물건이라고 까서 옛날에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대답은 해주는데, 예, 그렇게 성의가 있진 않아. 그러니까 성의가 있다는 게 뭐냐면, 리얼하게 얘기 안 해준다는 거지. 네, 호야님 반갑습니다. 이게 내 건지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낙찰도 안 받고, 낙찰 받으면 뭐 매물 사장님한테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내 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를 또 누가 했냐면은, 저랑 2년 전에 같이 경매 하시던 형님, 그 형님이 조사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하시거든요. 빡세게. 현장 가가지고. 그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로 물어보면 솔직하게 되게 건성건성 대답해 준다 이거지. 그죠? 그걸 실제로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물어봤대요. 중개 사장님한테도. 그러니까 중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전화로 뭐 이렇게 경매 매물 물건 문의 들어오는데 그때는 그냥 자기도 대충대충 얘기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세 조사라는 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좀 여- 근거가 있는 좀 어떤 데이터를 얻을까. 그죠? 네. 네, 호야님 반갑습니다. 네. 현장 가서, 그쵸. 현장 가서 까고 얘기하는 게 맞아. 현장 가서는. 차라리. 매도자 입장에서는 한번 조사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죠? 근데 현장 가서 내 물건처럼 하면은 조금, 그게 해서 상관은 없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하다가 들키면은 이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하면 왠지 좀 느낌이 좀 미안한 느낌도 막 들고 그래, 솔직히. 네. 그죠? 네. 그리고
자, 이게 그 이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 조사를 하면은 그때 멘토님이 그 얘기했죠. "시세 조사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각각이 생각하는 시세가 다르다."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세 조사를 쭉 리스트업을 하죠. 예, 매수자 입장, 예, 매도자 입장. 그러면 요 중간에서 좀 절충을 하든지 요즘같이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예, 여기서 내가 판단을 하든지. 그죠? 예. 조사를 해서 뭐예요? 내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결론을 내야 되죠,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시세는 얼마냐. 그죠? 예. 그죠? 이거는 그냥 로우 데이터일 뿐이고 이것도 다 부동산에서 생각하는 시세잖아요. 그 각 부동산 요거는 저거고 요거는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실질적으로는 요게 좀 현실적에 가까운데 하여튼 요거 중간선에서 뭐 시세를 보통 우리가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어떤 입지 조건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수요나 뭐 이런 것 다 종합해 가지고 예, 결국에는 뭐예요? 나만의 시세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겠죠. 시세 조사라는 게. 그죠? 요렇게 해서 뭐예요? 결론이 나와야 되죠, 결론이. 음. 예, 스타트하우스님 반갑습니다. 조사해서 그죠? 내가 생각하는 매매가. 그죠? 예, 물론 이거 당연히 매도자 입장이겠지, 매매가. 내가 나중에 이거 이제 낙찰받아서 팔 때 어느 정도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게 시세죠, 시세. 나만의 시세. 매매가, 전세가,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격이 나오고 이거에 맞춰서 뭐예요? 입찰할 때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조금 확보해 가지고 예, 입찰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시세보다 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죠? 예. 그게 시세 조사가 딱 끝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저희 카페 가면은 예. 누구 낙찰받았다고 글 올라오잖아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매매가, 전세가, 낙찰가 이렇게 나오죠. 거기 나오는 그 시세로 나온 매매가, 전세가는 누가 조사한 거예요? 낙찰자가 조사한 거예요. 예. 낙찰자가 조사한 거예요. 예. 근데 보면 대부분 뭐예요?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좀. 상당히 낙찰가 대비 보면 1억이다 1억에 어떤 시세 차익을 거뒀어요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현이 안 된 거잖아 지금. 자기 생각일 수도 있다니까. 그죠? 예. 그걸 실제로 팔았을 때 이제 나오는 거지. 그죠?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이만큼 시세를 2억 5천에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3억으로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은 2억 5천으로 보고 입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 그죠? 다 생각이 다르다. 음. 그러니까 거기 막 카페에 축하합니다 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글이 음 부러운 것도 맞지만은 그게 결코 객관적인 시세는 아니다. 예. 그죠? 어. 물론 꼼꼼하게 조사해서 결론 낸 거긴 하겠지만 당연히. 그죠? 근데 이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이제 매도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예, 그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음. 음. 시세 조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시세 조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음. 상당히 중요한데 예. 근데 이게 시세 조사가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세 조사가 정말 빛나려면
예. 그러니까 미래 가치 상승이 상당히 높은 물건을 해야 이런 시세 조사가 어느 정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라를 예를 들게 빌라. 빌라가 보세요. 자, 첫 번째 그거 역세권, 그죠? 역세권에 뭐 역세권의 준신축급 뭐 이런 거 그죠? 예. 준신축급인데 그냥 단순히 시세 대비 가격만 싼 거, 그죠? 자, 비역세권 그다음에 뭐 빨갱이 벽돌이지만, 그죠? 예. 향후 또는 뭐 이주 수요 뭐 이주 수요 뭐 등등, 어, 수요가 뭐 하여튼 좀, 네.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됐는데도, 그죠? 향후잖아요, 향후.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저번에 항상 말씀, 재개발 요게 지역에 포함되면 어때요? 비싸잖아, 일단. 경매로 나와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그 지역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은 향후에 예, 들어갈 확률이 높고,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옆에 있는 데라서 바로 옆이라서 하여튼 거기가 진행될 때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상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뭐지? 허름한 빌라인데 조금 이쁜 빌라, 층수 조금 높은 빌라로 이렇게 뭐예요? 작지만 소규모 재건축이 일어날 만한 그런 빌라들.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해야 이 시세 조사가 저기, 발할 거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시세가 올라갈 상승 여력이 없잖아요. 이거 아예. 예, 시세보다 오히려 뭐 가격이 감가상각돼가지고 떨어지기만 하지. 물론 땅값은 오르지만 빌라 자체가 이 상승 여력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낙찰받을 당시에 시세 조사는 뭐 되게 좋았어. 뭐 시세가 되게 뭐 지금 뭐 3억, 4억 하는데 내가 뭐 한 2억에 받았다고 치면, 예. 뭐 당시 때는 좋죠. 일단 현 시세 기준으로는 1억 정도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거를 빌라를 법인으로 받으면 모르겠는데 법인으로도 잘 안 받잖아요. 요즘에 빌라는 다 개인으로 받죠. 그러면 2년 묵혀야겠네. 양도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지 법 개정되면 1년으로 단축되겠지만, 예. 1, 2년 지났을 때는 어떨까 과연. 예.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시세 차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옆에 또 뭐 더 좋은 거 생기고 뭐 변수들이 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딱 좋은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원래 비싸고 더 이상 상승 여력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예, 지금은 별로 인기 없지만, 예, 싸게 그래도 해놓고, 예, 시세가 싸지만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 받아놓으면, 예, 뭐예요? 나중에 상승 여력도 생기고 나는 이미 되게 싸게 받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시세 조사를 해야 좀 더 빛이 발하지 않을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문득 이제 확실히 결론이 뭐 멘토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시세 조사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시세들도 다 다르고 어 또 조사한 사람이 마다 똑같이 뭐 예를 들어 두 명이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더라도 그 둘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죠. 예. 내가 생각하는 시세가.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에 따라서. 그죠? 아니면은 또 더 중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한 거 중에 약간 크리티컬한 좋은 정보를 얻었어. 어디 저 옆에 뭐 재건축한다고 뭐 그런 거 얻었어. 근데 이거를 조사해서 얻은 사람하고 이거를 얻지 않은 사람하고도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화요일 날 조사한 빌라가 그랬어요. 예. 그 위치적으로는 진짜 꽝이야, 꽝. 위치적으로 진짜 꽝이야. 너무 높아, 지대가. 어. 근데 주변에 호재들이 많더라고. 주변에 호재들이 많아.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통해서 좀 괜찮은 호재를 한 또 추가 내가 몰랐던 거를 두 개를 또 얻었어. 그러니까 그 호재라는 게 아실 띄워놓고 뭐 재개발 지역 지정된 곳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또 호재가 또 있거든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재건축 아니면은 저번에 그 월세 모니터에 나왔던 허름한 빌라인데 거기가 근린상업 지역이야.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누가 건축업자 와 가지고 그거 통매입해 가지고 예. 근린상업 지역이니까 층수 엄청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높여 가지고 그냥 공짜로 그냥 헌집 주고 헌집 줘라. 새 집 줄 테니까. 새 집으로 너 분담금 1도 없이. 그 왜 돼요? 그 높게 지으면은 그만큼 그 위에 거 다 분양하면 걔네들도 이기고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정보라든지. 그죠? 그런 거를 얻는 사람하고 못 얻는 사람하고 또 생각하는 시세가 당연히 다르겠죠. 미래 시세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세 조사라는 게 진짜 멘토님 얘기하신 것처럼 음, 상당히 주관적이다. 예. 그죠? 예. 음, 주관적이다. 어? 그래서 뭐 시세 조사라는 게 이게 참 그 뭐지? 어떤 그 노력이 끝이 없는 거구나. 그죠? 예. 많이 조사하고 그 디테일하게 조사할수록 그죠?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음. 그래서 중요했던 게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에 집중을 해야 그죠? 그 한 물건에 집중을 해야 그 한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많이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한 물건에 집중 안 하고 그냥 자꾸 주의가 분산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빌라를 요 날 뭐 2월 며칠 날에 요거 입찰하고 뭐 3월 달에 막 미리 막 저번에도 막 상담을 3 개씩 받았잖아.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3 개를 다 조사할 게 아니라 그 3 개를 나래비를 세워서 3 개건 4 개건 5 개건 나래비를 세워서 음 그중에 가장 괜찮은 거를 쪼끔 더 집중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3 개의 물건을 내가 입찰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차피 3 개는 조사하잖아요, 3개 다. 그죠? 근데 그중에 내가 3개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좀 가능성도 높고 경쟁도 좀 덜 들어오고 그거를 그냥 '나 요거만 하겠다.' 그랬으면 어때요? 이 3개 조사할 거를 하나에다가 다 집중할 수가 있잖아. 그죠?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30 각 한 개 조사하는데 10 시간 걸리면 30 시간 조사한다 그러면 한 물건을 30 시간 조사한 거랑 세 물건을 10 시간씩 3개 조사한 거랑 그죠? 예. 차이가 있겠죠. 음. 한 물건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쪼끔
뭐예요? 그나마 더 어떤 괜찮은 그런 또 나만의 시세가 나오고, 그죠? 예. 또 좋은 입찰가도 나오고, 예. 그런 게 아닌가, 그죠?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물건에 집중해서, 예, 많이 조사하고, 많이 조사하면서 많은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호재들, 그 손품으로 알고 있는 호재 말고도 현장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좋은 호재들, 정보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한 개의 물건 더 집중해가지고, 예, 집중해서 조사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왜냐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거 되게 많잖아요, 또. 그죠? 예. 근데 거기에 자꾸 주의가 분산되면은 조사 시간도 분산되면서, 예, 그죠? 적절한 좀 시세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시세가 약간 대충대충 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결론을, 예,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앞으로 한 물건에 좀 집중해야겠구나. 많이 뭐 물건 해가지고, 뭐 많이 해가지고 그 조사한다고 해서, 예,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 중에 분명히 세 개 딱 나오면 그 세 개 중에서도 우열이 가려질 텐데, 그죠? 입지 조건도 중요하지만은 경쟁을 또 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수익을 내려면. 예,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서, 예, 해야 된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뭐,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니까, 예, 한번, 그게 뭐, 멘토님도 얘기해 주신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새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 뭐지, 한 물건 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하니까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예, 여기까지. 그리고 내용이 좀 너무 부실했나? 네, 여기까지. 그리고 뭐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 예, 좀 이렇게 좀 같이 뭐 단짝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 같이 있으면 좋아요. 조사할 때도. 예. 데이터가 많아지잖아. 그죠? 예. 전화조사할 것도 일단 전화조사만이라도, 예, 둘이 각각 조사하면은, 예, 데이터가 좀 풍부해지잖아요. 그죠? 예. 또 역시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교가 되고,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계속 그렇게 전화조사할 때 경매 물건이라고 까고 계속 그렇게 조사하라고 그랬어. 계속. 데이터를 한번 쌓아보자. 나는 그냥 주인 행세하면서 계속 물어볼 테니까, 예, 이쪽은, 예, 그냥 경매 물건이라고 그냥 까고 물어봐라. 경매 물건.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자. 그죠? 원래는 그 경매 물건을 깔 때는 현장에서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로 한번 계속 그냥 물어봐 보자. 다음에 다른 빌라 물건 할 때도 또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나눠서 좀 둘이 각자 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좀 해보자. 그래서, 역시 경매 물건이라고 그냥 까서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면 얘네들이 좀 성의가 없구나라고 생각되면, 예, 그런 게 데이터적으로 좀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인 행세 하면서 물어봐야겠죠. 어쩔 수 없이. 예, 실제로 매물 내놓을 것처럼. 그러니까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주인 행세 하면서 물어보면 나는 잊었는데 막
내가 내놓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이틀 3일 뒤에 막 전화가 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그러면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아, 누구지? 누구지 하는데 아 저번에 뭐 그 매물 내놓으신다. 근데 당황스럽죠. 예.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 시세만 조사하려고 물어본 건데 2, 3일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 예. 근데 그 전화 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아, 그게 그래도 보러 오는 사람이 있구나. 전세건 매매건. 그죠? 그러면 또 전화 받으면 여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가격에 내놓겠다고 하니까 예. 또 입질이 오는 사람들이 있네. 예. 그런 것도 파악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죠? 음. 그런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점도 있지만. 그죠? 잊을만 할 때 막 일주일 뒤에 전화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디 부동산인지도 모르고 어느 동네 막 다 까먹어. 순간.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막 여러 개를 막 그렇게 조사해 놓고 나니까 막 며칠 뒤에 전화 오면 다 헷갈려. 이게 어느 동네였지? 막 헷갈리는데 그래서 역시 한 물건에 집중해서 조사를 해야 나중에 며칠 뒤에 걔 와도 예, 까먹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예, 예, 로이비님 반갑습니다. 예. 그 형님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듣죠. 예, 그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장 영상을, 고민이니까 이게, 이번에 현장 영상도 이제 상담받고 입찰할 거를 조사했기 때문에 바로 못 올려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현장에서 찍은 거 그냥 뭐지? 입찰하기 전에라도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그런 거를 좀 고민해봐야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입찰을 못하는 거, 예.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영상이 올라가려면 상당히 지금 멀었는데,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촬영하고, 한 일주일 내로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뭐, 이게 아니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영상 재업로드 녹화 영상으로 앞에만 음악 나온 데만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재업로드 되면은 귀찮으시지만 좋아요, 그 알림 같은 거 뜨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추천 물건 일단 그래서 좀 고민해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일단은 손품으로 그냥 조사해볼 만한 물건 그런 것들 그냥 올릴게요. 예. 그런 거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분간. 현장 영상은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장날, 입찰날, 입찰이 많이 남았다니까, 지금. 입찰이 지금 2달 넘게 남았어. 어. 예, 굿이빙 형님 반갑습니다. 아니, 화요일날 입찰 상담 받았잖아. 근데 이번 차수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 가치도 높고, 거기다가, 내가 무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세 낮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 이게 엔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한 돈 1,000만 원만 묻고, 향후에 엄청나게 좀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예, 엔드 조건으로 될 수 있는 물건, 그냥 엔드 조건 되는 게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은 입찰자들이 많어. 그죠? 예, 입찰자들이 많어. 그러면 썩빌 같은 거 있잖아. 썩빌 같은 것도 하면은 가격은 저렴해서 좋아. 근데 무피가 힘들어 또 무피가.
무피가 힘들어. 야, 재개발 호재도 있고, 야, 재개발 호재도 있고, 완전 썩비리. 이거 진짜 하고 싶어. 근데 전세가가 낮으니까, 야, 매매 가치는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 뭐 무피 이런 거 생각 안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좀 조금 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무피까지 맞추면서 그런 거 고르려니까 미치겠더라고. 어, 미치겠어. 하여튼. 이쁜 이 빌라는 또 입찰자들 많이 들어오고, 역세권에 있고. 그죠? 유찰 한 두, 2, 3회 되면. 개 많이 들어와, 진짜. 개 많이인데, 진짜 경매장에만 사람 많은 것 같아. 왜 부동산 중개소는 팔이 날리는데 요즘 막, 거래 안 돼가지고 다 휴폐업하고, 뭐, 일찍 막 6시 퇴근하고 그러는데, 경매장에는 왜 사람이 이렇게 버글버글해? 아, 진짜. 어디 뭐 썰렁한 경매장이 없어요. 보니까 진짜 작년 이맘때보다도 올해가 사람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불경기 때가 확실히 경매장이 호황인 것 같더라고. 사람이 제가 작년 2월에 그 서울 정릉빌라 할 때도 그랬고, 그 사람 별로 없었거든? 요즘에도, 와. 원래 보통 한 3월까지는 좀 약간 썰렁한 느낌이 있어요. 봄부터 다 이제 좀 날씨 따뜻해지면 다 기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많이 오는데, 아, 지금은 사람 너무 많아. 불장이야, 불장. 그쵸? 아, 서보지법 진짜. 서보지법은 또 입찰장도 조그맣잖아. 입찰장도 귀여워. 되게 조그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사람 몰리면은 그냥 꽉꽉 차요. 바글바글해. 요즘에 서울 중앙지법이 좀 크잖아요. 강당처럼 해가지고. 중앙지법도 꽉 차요. 요즘에 가면. 예. 그러니까 다 유튜브로 막 이게 좀 정말 보편화되고 하니까 예. 많지. 너무 많아, 사람이. 경쟁 없는 물건 찾는 게 그래서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상담 받은 것도 예. 처음에는 이제 조사하기가 싫었거든. 막 언덕배기 길이 있고 뭐 평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예, 현장 가보고 또 이제 이런저런 좀 정보 오픈하니까, 야, 이거 요 가격대만 받으면은, 이거 진짜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토님하고 상담했을 때도 그랬어요. 예. 그죠? 분명히 보이는 거는 진짜 딱 보이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 근데 주변에 있던 이런저런 좀 호재나 그래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상당히 탐나더라고요. 근데 전세, 전세가보다 낮게 받아야 돼. 그게 미치겠다니까. 전세가보다 낮게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상관하지 않고 입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한 1, 2천 묻어놓고, 1, 2천 묻어놓고 그냥 하면 된다. 이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 전세 시세, 저기 뭐야. 전세 시세보다 적게 저 하려면 쉽지가 않아.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예. 언제 어느 물건이 등장할지 모르니까, 그죠? 예. 신건부터 해가지고, 그죠? 신건 나와도 일단은 체크해놓고, 그러니까 조사를 빨리 해야 되죠. 예. 조사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그만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조사를 빨리,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 달 남았다 그러면 귀찮아. 좀 게을러지잖아. 한 달 남았는데 좀 나중에 하지 이러잖아. 저도 그랬어요. 어떤 물건인지 알겠죠. 예. 근데, 낙찰 받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 잘해. 대충 저도 제가 예상되는 낙찰 가격이 있는데, 과연 그 가격에 낙찰 받고, 무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풀피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무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무피를. 무피를 할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이에요.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아. 그죠? 그죠? 네.
그냥 그렇게 그냥 예상만 하고 계세요. 예. 그죠? 예상만 하고 계세요. 예. 이게 그래서 사실 나만의 시세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다 주관적인 거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래도 그 부동산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그래도 경쟁을 좀 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조사할 거 똑같이 뭐 물어보고 할 거니까. 그럼 다 똑같이 안 좋다고 얘기할 거야. 아, 제발, 제발 그래라. 제발 그래라. 우리 언덕백이 있는 게 그게 다행인 거야. 언덕백이 있으니까 아, 경쟁을 뺄 수 있겠구나. 눈 오면은 막 차 못 올라간다 그러는데. 어, 얼어버리면. 어? 얼어버리면 차 못 올라. 눈 온 다음에 얼어버리면. 근데 약간 좋은 동네 있잖아요. 저기 중구 쪽에 저기 뭐 신당동 그쪽에는 저번에 그 떡볶이집 그때 상가 그 떡볶이집 있잖아 상가 거기 주택가 그 대학교 동국대학교 있는데 거기가 완전 오르막길이잖아. 예? 거기는 눈 와도 올라갈 수 있어. 거기 돈이 많은지 그 밑에다가 열선을 다 깔아줬대. 돈 많은 동네 그 밑에 열선도 깔아줘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눈출 필요가 없어. 밑에서 열선이 다 녹여줘. 다 알았어. 야, 근데 그거 없으면 죽음이지. 차로 못 올라가.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뭐냐 언덕배기 있는 거 입찰하고 싶겠어요 그거? 입찰하기 싫지. 제발 입찰하지 말라고. 어? 제발 무피로 한번 먹어보게 해요. 제발 입찰하지 마. 근데 또 이번에 또 미친 척하고 단독낙찰 받은 사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단독낙찰 내가 봤을 때 단독낙찰 받아도 돼. 무피 안 할 거면은. 예,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묻어봐야 2, 3천 묻는 거거든요. 그거 할만해요. 거기다 이제 만약에 이자가 조금 떨어지면은 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그 월세 보증금 아까 뭐 2천, 3천 하고 나머지 대출로 메꿀 수 있다면 월세로 이자만 예, 방어가 되면 그것도 무피가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입찰하려면 멀었어요. 예. 근데 나한테는. 그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사실상 이제 토지 낙찰 받으면 3월 달에 토지 받으면 입찰을 못 할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못 해. 그때는 정말로 이제 짜투리 돈 좀 남는 거 가지고 지분 투자 직업으로 해야지. 아, 지분 투자는 이제 직업으로 해야겠더라고. 돈을 일정 금액을 한 돈 1,000만 원 빼놔가지고 그거 해야겠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네, 또 막판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